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평소 식사하실 때 건강을 생각해서 채소 많이 챙겨 드시지요? 싱싱한 상추에 쌈을 싸 먹거나 아삭한 샐러드를 한 대접 드시고 나면 왠지 몸이 맑아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몸에 좋다는 채소를 가득 먹고 나서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왜 속은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선함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생채소가 70대를 넘어선 우리 몸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현재 노년내과 전문가들은 7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가장 권장하는 식사법으로 생채소 멀리하기와 익혀 먹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는다는 말처럼 소화력이 왕성해서 질긴 채소의 식이섬유도 척척 분해해냈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위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의 양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생채소는 아주 단단한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질긴 섬유질이 들어오면 위장은 이를 분해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결국 소화되지 못한 채소들이 장에 머물며 부패하고 가스를 만들어내어 복부 팽만감이나 배앓이를 유발하는 것이지요.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샐러드가 사실은 내 위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채소를 익혀서 먹기만 해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채소에 열을 가하면 딱딱했던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귀한 영양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조사에 따르면 생으로 먹을 때 10% 내외에 불과했던 영양 흡수율이 익혀 먹을 때는 무려 60%에서 90%까지, 즉 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똑같이 한 접시를 먹어도 몸에 들어오는 기운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지요. 이제는 생이냐 익힌 것이냐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약해진 위장을 보호하면서도 채소의 영양을 보약처럼 흡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70대 이후의 기력을 보충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올바른 채소. 섭취법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결만 아셔도 매일 하는 식사가 즐거워지고 몸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아직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서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70대의 위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사법, 그 첫 번째 비밀을 만나보러 가실까요? 그렇다면 이제 70대 이후의 소화력을 살리고 기력을 보충해주는 구체적인 채소 섭취법 3가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살짝 데치거나 쪄서 나물로 즐기기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채소를 그냥 먹지 않고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셨던 것에는 정말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채소에 뜨거운 열을 가하면 질긴 식이섬유가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채소는 위장에 들어갔을 때 소화효소가 적더라도 아주 쉽게 분해됩니다.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들은 살짝 찌거나 데치는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채소를 끓는 물에 너무 오래 삶지 말고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분 내외로 살짝 데쳐서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혀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채소 속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까지 도와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채소 수프나 죽으로 만들어 먹기입니다. 위장의 기능이 부쩍 약해졌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방식입니다. 당근, 감자, 양파, 호박 같은 다양한 채소를 잘게 썰어 푹 끓여내면 채소의 영양분이 국물 속에 녹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채소 수프는 씹는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특히 토마토 같은 채소는 익혔을 때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채소를 푹 익혀서 갈아 마시거나 수프로 드시면 몸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따뜻한 채소 수프 한 잔을 드셔보십시오. 밤새 비어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하고 든든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뿌리 채소와 열매 채소를 가까이 하기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잎 채소보다는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뿌리 채소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무, 연근, 우엉 같은 뿌리 채소들은 익혔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물을 푹 익혀서 조림으로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여 함께 먹은 음식물까지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나 단호박 같은 열매 채소 역시 찌거나 구워 먹으면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풍부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쌈 채소처럼 겉모습만 풍성한 것보다는 이렇게 속이 꽉 찬 채소들을 익혀서 몇 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위장을 쉬게 하면서도 몸에 필요한 영양은 빈틈없이 채워주는 가장 현명한 식사법입니다. 70대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채소를 익혀 먹는 습관을 들이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히 속이 편하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하며 만난 많은 어르신이 채소를 익혀 먹기 시작한 뒤로 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생채소를 소화하느라 위장이 많은 에너지를 써도 큰 무리가 없었지만 70대 이후에는 그 소화 에너지가 곧 기력과 직결됩니다. 채소를 익혀서 먹으면 위장이 할 일을 요리 과정에서 미리 대신해 준 셈이 됩니다. 덕분에 위장은 편하게 쉬면서 영양분만 속속 받아들이고 남은 에너지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익힌 채소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생채소의 거친 식이섬유는 장벽을 자극하여 설사를 유발하거나 반대로 너무 뭉쳐서 변비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부드럽게 익은 섬유질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운동을 아주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70대 이후에 흔히 겪는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로 인한 통증은 채소를 익혀 먹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욱 귀띔해 드리고 싶은 지혜는 바로 따뜻한 성질의 채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양기가 줄어들고 몸이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추, 파, 양파,
마늘과 같은 채소들은 열을 가하면 매운맛은 줄어들고 단맛과 함께 따뜻한 성질이 강해집니다. 이런 채소들을 익혀서 드시면 혈액순환을 돕고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상추나 오이 같은 생채소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많이 드시면 배가 차가워지고 기운이 아래로 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쌈을 싸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드리는 처방은 이렇습니다. 생채소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시고 대신 그 자리를 데친 양배추나 호박잎으로 채워보십시오. 입안 가득 퍼지는 달큰하고 부드러운 맛에 금방 매료되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더 좋아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노년의 건강법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신선하게 생으로 먹어야지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내 몸이 편하게 익혀 먹어야지라는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함께 편안해지고 그것이 곧 무병장수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소중한 지혜들을 마무리하며 우리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약속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대 이후 왜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가 우리 몸에 더 귀한 보약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기력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은 우리의 위장은 세월만큼이나 수고해 온 소중한 기관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딱딱하고 거친 생채소를 분해하느라 위장이 힘을 다 쓰게 하지 마시고 정성껏 데치고 쪄서 위장이 영양분만 기분 좋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원칙, 즉 나물로 무쳐 먹기, 따뜻한 수프로 즐기기, 그리고 뿌리 채소를 가까이 하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식탁의 변화가 여러분의 굽은 등을 펴주고 힘없는 걸음걸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 소화가 안 된다며 식사량을 줄이지 마시고 조리법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렸던 입맛과 기운이 다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은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우리 몸도 그 열매처럼 충분히 익고 부드러워진 음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내 몸을 소중히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아삭한 생채소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채소 요리 한 접시를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온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백세인생 사용 설명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제가 드린 조언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귀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천해 보신 소감이나 여러분만의 맛있는 익힌 채소 요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지혜를 함께 배우며 소통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지금까지 백세 인생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속 편안하고 기운 넘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